예. 자, 오늘도 차평진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조금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너무 일찍 끝났어요. 좀 말하다가 끊고 말았네요. 오늘은 좀 성의껏 하겠습니다. 편관장이죠. 편관장이라는 것은 일단 월지가 편관으로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설명했듯이 살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관은 정관은 이미 다듬어진 상태로 나를 주위에서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편관은 그냥 모질박스럽게 나를 극해요. 그 이유가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남녀가 정은 있고요. 남남은 여녀는 별로 정이 없다고 하죠. 특히 남자가 더 그렇겠지만은, 이거는 대 양 대 양이에요. 싸움이 격화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죠. 그러나 철저 선생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록 어렵지만은 이런 처방만 있으면 경청들지 할 것이다. 누가? 이 영웅 호벌들이. 그래서 반드시 잘 다루기만 하면, 그 격을 다루기만 하면 좋은 영웅 호벌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잘 다루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는 걸 만드셨어요. 살용식제 라고 해서, 이게 살이죠. 무명시예요. 그런데 살이죠. 7살인데 7살이 들어오는 곳을 이게 식신이 막아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화를 쓰는 거예요. 대운이 어떻게 흘러내냐는 나중 문제예요. 근데 유에서 오니까 참 힘들죠. 대운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천간으로 잘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아요. 천간으로 갑을병정이 들어오면 40년이면 좋아지는 거죠. 격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좋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한다 라고 하면 아는 구모죠. 아이가 능히 엄마를 구한다. 아는 구목격. 이건 적천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는 구모한다. 아는 구모 그런 것이다. 자, 다음 두 번째가 제살태가예요. 살을 쓰려고 하는, 용살이 아니에요. 살격에. 이 위에 거는 용살이죠. 살을 쓰는데 식신이 제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이 식신의 제함을 쓰려고 하긴 해요. 하는데 식신이 태왕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인수로서 제하라 라지만 제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보세요. 그래도 좌우지간간 이 식태왕이에요. 탈탈승상이요. 이따가 탈탈승상이 다루는 게 설하고가 탈탈승상에 대해서 자기 사주와 비슷하다고 해요. 이거 잡기 편관으로 튀어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게 식신이 너무 강해서 인성을 써갖고 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물이 많이 튀었네요. 인수를 쓰라는 거죠. 인수를 편인이라도 써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월에 태어나서 벌써 모군이 끝났죠. 그런데다가 이게 수가 오려면 멀었고, 진이니까 화가 오고 금이 오죠. 그래도 금은 오면 괜찮아요. 이 사주는. 금은 목수용이니까 금운은 괜찮아요. 이렇게 우선 글자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설하고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집어넣은 사주예요. 정참정, 참모총장, 총장 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쓰는데, 아주 이건 참 사주 잘 쓰고 있죠. 자,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태어나서 곧바로 이렇게 잡기가 없이 편관이죠. 그런데 식신으로 제사를 하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면서 요건 토는 결국은 목체,
금토영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식신제사라는 사주예요. 묘 지나면 화가 오고 그 다음에 금이니까 좀 그렇죠. 자, 칠살격에 이제 인성을 쓰죠. 인성을 써요. 인성을 쓰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정하다. 본래는 아름답지는 않다. 호사를 해서 인성을 써서 하면 식신을 눌러주니까 아름답지 않은데 살인은 유정하다라고 했죠. 살인이 유정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래는 뭐가 강할까요? 토가 강하죠. 일단 이 사주는 투출한 게 무토니까 편관이에요. 편관인데 이 병화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는 토가 강해요. 화토가 강해요. 그래야 금수로 가야 돼요. 금수로 가야 돼요. 신유술, 해자축 가죠? 해자축으로 가죠. 그래서 목은 불용하죠. 토체, 목수 불용하고 수금으로 가야죠. 근데 신유술 벌써 끝나니까 숫밖에 좋은 게 없죠. 이건 인수쓰라는 건가요? 근데 이건 인수는 끝났고요. 앞에 거. 그래서 용제, 재성을 써라. 이제 이게 바로 제자약살 하는 사주죠. 살을 쓰네요. 뿌리가 있죠. 그래도 밑에 속에 뿌리 있고 해서 이건 토체예요. 그러나 저러나 토가 체예요. 무술, 술미 이렇게 해서 토가 강해요. 이거야말로 일주를 보질 않은 거예요. 쳐다보질 않고 일단 식신이 과해서 식상이 과해서 무엇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목수로 가야 되는데 이 목은 쓸 수가 없어요. 자월이라 물론 목도 괜찮긴 한데 대운에서 목으로 오면 좋죠. 근데 이거 해자 축 임묘진 오네요. 오니까 좋고 근데 금수로 올기에는 좀 아직 대운이 멀었고요. 자, 세 번째 유은사명. 일주가 강하고 살이 강할 때 이것도 또 제재약살, 재성을 빌려서 살을 도와줘야죠. 재성을 빌려서 살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인술, 화가 되고 이렇게 가물목이 돼요. 그러면 목화가 강하니까 금수를 써라 라는 거죠. 또 이것도 양년생이라 해자축, 인묘진으로 흘러서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닌데도 운사까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이 격공명신은요 4개의 직업군이 있을 때 통용되던 거예요. 4개의 직업군이 있을 때 글 모르고 글 모르고 이런 사람들 다 빠져요. 그러면 사만 글을 알아요. 사그룹만. 그런데도 농공상은 장사만 해야 되고 농사만 져야 되고 만들기만 하지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만 아는 글자예요. 사만 아는 글자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참고적으로 임철조는 이게 지난번 가일까지 끝난 거예요. 적재수 천미 제22장 관살장에서 첫 번째 제자약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용신격이에요. 이거는요. 살을 쓰고자 하는데 약하면 재성으로 가라. 재성으로 도와줘라. 살이 중할 땐 인성으로 써라 라는 건 뭐예요? 화살하라. 일주가 약할 때 쓰는 거예요. 3할 식신제사를 일주가 강하니까 살이 강하고 팽팽해요. 이때 식신제사를 하면 현대 명략적으로도 이 식신제사를 일주가 유군하면 아주 사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4월 합간유살. 오늘 작게 7살하고 합간유살까지 볼 거예요. 5월 관사론 접장이 있다라는 거죠. 작기 7살이에요. 이거예요. 자, 작기 7살은 뭐가 되냐? 간두로 불투, 재성에 투출하지 않으면 깨끗해서 쓸 수 있다. 뭘 쓰느냐? 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격을 쓰는 게 아니고 격은 격이고 용신을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역시 가취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례명저가 없어요. 본문은 이렇고. 그러니까 설하고가
딱 하니 이렇게 편유 잡기칠살 곧 있다 잡기칠살이라는 게 있는데 간두르다 불투 재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재성이 여기 투출하지 않으면 간두로 투출하지 않으면 역시 귀함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병화의 재성은 뭘까요? 금이죠. 근데 이 지지로 금이 있죠. 그러니까 지지에는 있고 천간으로 투출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이 강하니까 재생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지에서도 은근히 천간으로 생할 수는 있다.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지는 못하지만 지지에서 천간은 생할 수 있다. 이게 갱유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딱 보니까 편유네요. 갱유네요. 다시 유 있다 다시 있다 잡기칠살이라는 게 있는데 간두로 천간으로 재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신으로서 뭘 쓰는데 이게 용신으로는 뭐냐면 이거 좀 보세요.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죠. 이거 뭐예요? 재성과 관성이 은근히 일주를 공격하고 있죠. 네. 병술 하는데 임진이 막아주고 있어요. 진술충 임극병화죠. 네. 그래서 이 조상자리하고 부모자리가 충을 하고 있고요. 자식자리, 마누라자리하고 자식자리는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해서 재성이 강함으로써 나한테 해악이 되는 거예요. 금체라고 했지만 이 체라는 건 곧 병이에요. 네.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사주에선 이게 병이니까 재성이 병이에요. 재성이 병이에요. 예. 마누라가 병이란 말이에요. 마누라가 병. 예. 돈이 병이고요. 아버지가 병이고요. 예. 그렇게 상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담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사람 대운이 이렇게 가죠. 그러고 나면 이 무술 대운 되면 천국지충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60일 대운에. 내가 설명할 땐 또 62로 했더만요. 야, 그러든 저러든 낙오의 설명이다. 자기 사주로 설명한 거예요. 잡기칠살이에요. 예. 진토 속에서 이 잡기는 6가지 격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게는이에요. 천간으로 다 재성은 투출 안 했어요. 예.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지에. 이미 불능하다. 재성이 자살하는 게 뭘 자살을 하는 게 재성이 살을 도와주는 게 불능하다는 건 뭐예요? 신진수국으로 하면 살을 도와주고 있죠. 너무 강해서. 역시 불가의 식재살 식신이 제살을 못한대. 그거는 맞아요. 이 수가 어떻게 진토가 살을 제하나요? 안 돼요. 을목 여기 장진 했어요. 예. 우락 공망까지 보고 있네요. 아마 진사공망 같으네요. 예. 공망까지 보고 있습니다. 화살 무력. 살을 화할 것이 무력하죠. 왜? 목이 없으니까요. 단지 배합 수요. 배합을 해서 하는 필요가 있다. 배합을 해서. 거듭해서 마땅히 취인 위용. 인수를 취해서 용신을 삼아야 된다. 없잖아요. 근데 목이 없는데요. 뭐. 진월이니까 끝났잖아요. 목년이. 목대운이. 그 사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좋죠. 예. 병정, 을개. 이 개수는 안 좋죠. 예. 개수는 안 좋아요. 개수는 안 좋죠. 어렸으니까 뭐 개수 좋든 나쁘든. 어렸을 땐 부모 덕으로 자라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통관시야. 인수만 취하면 통관되죠. 그러나 인수가 만약 유력하다면 역시 귀함을 취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귀함을 못 취한다는 거죠. 미련이 남은 거죠. 인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두가 그래도 다행히 간두의 불투 재성이 투출하지 않아서 청하다. 청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불안어 잡기 한계가 없다. 잡기라는 것은 참 한계가 없구나. 마치 저 위에서 탈탈승상도 이 잡기 칠살격이죠. 용인에서 제식 존살하니 귀격이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 재성이 투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고는 진토 속에 개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여 칠살격으로 보았다. 칠살격은 용신인 식신이 필요하고 상부신은 구분하여 써야 한다. 그러나 나고시의 사주는 천간으로 식신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썼는지 모르고 일단 넘어가고요. 이 사주는 오행체용론으로 무게중심 이론인 저와 정단 선생님이 연구를 한 오행체용론으로 살펴보면 금축 화목용주예요. 화용신이고요. 대운상 계산은 안 돼요. 갑오, 을미, 병정이 용신대운이고 인성운은 오지 않는다. 아마도 61세예요. 무인대운. 환갑이죠. 아마 이때쯤 이 양반 갔을 거예요. 왜냐면 오래 살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철전님은 80이 넘어서 돌아가셨고요. 이 양반은 오래 살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60일 무술대운에 중명하였을 것이다. 이때쯤 격이 투출한 임진월에 천국지충이 일어났다. 사주 원국을 살펴보면 조상궁과 부모궁이 충이 일어나고 처궁과 자식궁은 체에 머무르게 하는 금오행이 있어 처와 자식을 얻으면 불면사주체가 된다.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유살이 잡간자, 살이 있으면서 관이 섞였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철저사주예요. 철저님의 사주예요. 혹, 거관, 혹, 거살하면 청함을 취해서 귀격이 된다. 마치 악통제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악통장. 자, 요게 뭔 소리예요? 여기에 4월에 태어났죠? 4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편관격이에요. 편관격이에요. 오직 그냥 정관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관에 관이 혼잡된 거예요. 이런 때 거관, 유살 하니 좋다. 거관 유살이니 무릇 이건 관은 오행에서 관이 아니고 체형 우리 육신에서 관이 아니고 벼슬이 귀한 기운이 맴돈다라는 것이죠. 이거 금수로 관이 좋죠. 왜냐면 화체니까 4월이죠. 오미 끝나고 나면 이 금수로 흐르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악통제명. 볼까요? 악통제? 낙오사주를 안 봤네요. 낙오사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설하고 아까 먼저 뽑아놨네요. 이래요. 이게 무술을 하얗게 해놨는데 아니에요. 임진 해서 이거 진술충 저길 충한이 격이 투출한 걸 하니까 이 격국용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격이 파하게 되는 대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의 경자도 안 좋으니까 할 말 없어요. 오래 살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는 오래 살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악통제 좀 볼까요? 이거 초년에 좀 이렇고요. 이건 뭐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때는 6대운이 돼도요, 신해가 와도 괜찮아요. 이런 게 바로 무난하게 6대운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안 좋으니까 6대운에 아주 고생했죠. 있던 재산 팔아서 반은 날리고, 지방법원, 중앙법원, 거기 가서 재판도 받고, 돈 잃어버리고 재판받고,
그랬어요. 참 그렇게 이 6대운 월주를 깨뜨리는, 저도 사실은 식신격이거든요. 식신격이 여기에 투출했는데 여기서 탈식을 하니까 편인이 초년에는 어려서는 고생을 했고 하는데, 하여튼 6대운은 참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번인데, 다음 강의는 거관 하거나 거관이나 어째서 거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거사를 하는, 거관, 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관유사를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신랑중명이, 그런데 이 아래 명제는 합관유살격이에요. 이게 바로 철조님 사주예요. 적천시에서 142번. 이 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합관유살격으로 보세요. 무게합했죠, 관이. 그리고 설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대기격이라고 했어요. 시상일이 평관격. 그래서 좋다. 경만 보던 시대엔 그랬어요. 근데 철저 선생님 대운이 이렇게 화운으로 흘리니까 여기까지 안 좋았죠. 그러니까 4대운까지 안 좋으니까 이놈과 이상하다. 그리고 당신이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80대 되도록 살으신 거죠. 아마 종명은 요 술대운 되면 가겠죠.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85 이상은 80중년을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격국론과 억부론을 넘나드는 오행채용론으로 가능하다. 오행채용론으로도 제가 증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증명하고 이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은 언젠간 빛을 볼 거예요. 언젠간 빛을 볼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아침에 12시서부터 지금 3시 17분이니까 한 서너 시간을 강의 준비를 하고 해서 2시간 이상 강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매일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공부고요. 또 이걸 확증을 하는 거죠. 격국론도 맞고 억부론도 맞는다. 채용론이 무게중심을 다뤄놓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시켜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 30분이 넘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